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그러니까 스텝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의 순서에 맞게끔 단계적인 어떤 스텝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여기에 있는 근접 센서를 이용을 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센서가 어떤 종류의 센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죠. 그죠?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공작물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앞쪽, 그러니까 공작물이 컨베이어를 타고 진행되는 앞쪽에 있는 센서가 유도형 근접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에만 반응하는 센서를 부르는 말입니다. 동작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도형 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속에만 반응하는 센서가 유도형 센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있는 센서, 요 뒤쪽에 있는 센서는 용량형 근접 센서, 엄밀하게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전 용량형 센서는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에도 반응을 하는 센서죠. 사실 이 센서는 우리가 손가락을 앞쪽에다가 갖다 대도 감지가 되는 이제 그런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물체가 여기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이제 판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금속이라면 유도형 센서가 무조건 감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용량형 센서가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금속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용량형 센서가 감지가 됐는데 유도형 센서가 감지된 적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놈은 비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유도형 센서에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논리를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접점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컨베이어 구동 프로그램까지 했죠. 그죠? 컨베이어 구동 프로그램까지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M8에서 시퀀스 종료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베이어 구동 시간이 끝나면 시퀀스가 종료된다.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요거는 이대로 놔두고 요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컨베이어 구동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나서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센서가 이제 유도형 센서라고 했죠. 그죠? 유도형 센서의 어드레스는 X12번입니다. 유도형 센서. 자, 유도형 센서가 감지되면 뭘 해라? 금속이라는 어떤 하나의 비트를 ON을 시켜라. 자,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조건이 살아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조건을 똑같은 형식으로 물고 들어오는 거죠. M7 일 때 이제 우리가 코일 번호는 M10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M10은 뭐냐? 유도형 센서가 감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금속이라고 하는 신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금속이라고 하는 신호를 자규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M10으로. 자, 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센서는 용량형 센서죠. 용량형 센서. 자, 용량형 센서는 X11이죠. 자, 얘는 용량형 센서. 자, 용량형 센서가 들어오고, 만약에 앞에 조건에 M10이라고 하는 금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자, M10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아니다. 자, 금속이 아니고 용량형 센서가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비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조건, 컨베이어가 구동하는 조건 M7을 앞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코일 번호는 M11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M11은 뭐냐? 비금속이다. 자, M11로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자기유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유도형 센서가 감지되면 무조건 얘는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신호가 딱 사는 겁니다. 그죠? 네, 금속이라는 신호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센서는 여기서 이제 공작물은 여기서 딱 한번 지나고 센서가 들어오고 바로 꺼지죠. 이 신호는 바로 들어왔다가 바로 꺼집니다. 금속일 때. 하지만 이 금속이라고 하는 자기유지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은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렇게 지나가서 용량형 센서는 무조건 감지가 되겠죠. 그죠? 용량형 센서가 감지되는 순간에 만약에 금속이 아니라면, 금속이라고 하는 신호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거는 비금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놈도 비금속이라고 하는 신호를 자기유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임의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금속일 경우에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밀어내자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금속인 경우에 공작물을 우리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밀어내자. 자, 그러면 우리 시퀀스가 여기 사이에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속이라면 배출 실린더를 전진시키는데 잘 보시면 이 배출 실린더가 센서가 감지되는 순간에 바로 나와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작물이 여기에 있다가 컨베이어를 타고 이렇게 흘러갈 때 약간의 딜레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작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을 때 배출 실린더가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금속을 밀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금속이 감지된 이후에 배출 실린더 전진하기까지 약간의 시간, 한 1초, 1.5초 정도의 시간을 딜레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타이머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T10번으로 만들고 시간은 우선 1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10이 아니고 K10이죠. 이거는 배출 지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출 지연 시간이 온이 되면, 타이머가 온이 되면, D10이 온이 되면 조건은 컨베이어가 돌고 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냥 M7로 그대로 가져오고 이제 배출 전진하는 거를 M12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M12는 배출 전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M12로 자기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배출 전진하라고 했으면 그 배출 전진에 대한 센서를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 센서 신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출 전진이 X7번이네요. 그죠? 배출 전진은 X7번. 배출 전진 센서, 그리고 앞에 조건은 M12 이렇게 됐을 때 M13으로 이제 그 다음 해주면 되죠. 배출이 전진했다면 바로 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동작은 배출 후진이죠. 이렇게 코일 살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유지. 자, 배출 후진 하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후진 센서를 확인해야 되죠.
6번 배출 후진 센서 앞에 조건은 M13 이렇게 했을 때 M14는 이제 배출이 완료됐다. 배출 완료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 있습니다. M14. 자, 이제 다 됐죠. 그죠? 시퀀스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금속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형 센서가 감지되면 금속이라고 하는 신호를 살려주고 동시에 타이머를 같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속이 감지되고 1초 있다가 배출 실린더를 밀어내고 이렇게 후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공정상에서 공작물이 공급이 되고 가공, 그 다음에 이송돼서 컨베이어 타고 가다가 배출로 한번 딱 떨어지면 그 시퀀스는 종료가 된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비금속이라면 배출 실린더가 동작 안 하고 그냥 컨베이어를 타고 끝까지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정의 시퀀스에서 이 공정이 끝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금속일 때는 배출 완료했을 때 끝나는 거고 비금속일 때는 컨베이어가 끝까지 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컨베이어 시간이 다 되면 M8로 시퀀스를 종료를 시켰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지금 배출이 완료가 되면 배출 완료도 결국은 이 시퀀스를 종료시켜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컨베이어 시간이 다 되거나 또는 M14번으로 배출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시퀀스 종료가 된다 이거죠. 시퀀스 종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두 가지라는 겁니다. 컨베이어 시간이 다 되거나 또는 배출이 완료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퀀스는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작업은 우리가 배출 전진 후진과 관련된 출력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M12, 13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배출 실린더의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맺고 가공 했으니까 자, 한 줄을 카피해서 그 다음 번호 들어갈 자리에다가 일단은 붙여넣기를 좀 해주고요. 배출 실린더의 출력 어드레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Y25, 26이네요. Y25, 26. 자, Y25 배출 전진 솔 그리고 26은 배출 후진 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동작하는 거는 12에서 살고 13에서 죽네요. 자, 12에서 살고 13에서 죽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배출 후진은 13에서 살고 14에서 죽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죠. 자, 변환해주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에서 전원 켜주고 전원 살리고 자, 동작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이렇게 4개를 한번 넣어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동작 스위치. 자, 볼까요? 금속. 자, 그렇죠.
그렇죠. 금속이니까 앞에 유도형 센서가 감지돼서 이제 밀어낸 거죠. 이렇게 이제 시퀀스가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비금속이 나가겠네요. 얘는 비금속입니다. 자, 비금속은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조금 안 맞았어요. 이제 아까 중간에 지금 공작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금속. 자, 금속, 비금속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금속입니다. 금속은 밀어냈고요.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금속. 자, 비금속일 때는 컨베이어 끝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이제 구분을 해서 배출을 하는 걸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동작의 조건을 바꿔서 이번에는 비금속을 밀어내겠다. 비금속을 밀어내고 금속을 끝으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거는 앞에서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바꿀 거는 이 배출 지연 시간을 어디에서 동작시킬 건가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금속일 때 배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금속일 때 배출을 할 것인가. 아까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배출을 여기다가 넣어 줬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비금속을 배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잘라내서 자, 비금속에다가 배출 지연 시간을 한번 걸어줘 볼까요? 그러면 비금속일 때 배출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런중 수정으로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됐습니다. 금속, 비금속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금속부터 이제 나갑니다. 자, 금속이 나가면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시간이 되면 이제 사이클이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비금속을 밀어주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자, 비금속이 감지되고 타이머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그죠? 자, 지금은 보시면 용량형 센서를 기준으로 1초가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타이머를 약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약간 늦었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K 한 8, 0.8초 정도로 시간을 조정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비금속을 플라스틱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비금속 네,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0.8초 정도로 시간을 줄이니까 잘 들어왔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이라고 하는 조건을 결국 이 두 개의 근접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